정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북한에서도 보기 힘든 강계, 맞습니다. 강계 미인을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네. 또 유독 제가 북한에 다 가봤어요. 도는. 근데 못 가본 도가 있잖아. 자강도. 자강도만 못 가봤더래요. 정확하게 찝어주셨습니다. 이게 자강도는 군수물품 공장들이 그 지하에 다 깔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 만포에서 지안이라는 중국으로 이렇게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는 김부자들이 유사시에 중국으로 망명할 수 있는 지하 통로가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북한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보위부 처소가 1000m에 하나씩 깔려 있는 곳이 자강도여서 평양 시민권자도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네.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 와 있잖아요. 사실은 남북 간에 팔도는 다 돌아봤다고 자부하는 축인데 거기서 명함을 못 꺼내는 것이 자강도예요. 네, 그리고 맞아요. 또 옛날에 그 강계미인도라고 해가지고 정말 만나보니까 한국도 미인이 많다 해도 명함 못 내밀겠네. 그래요? 저희는 또 이제, 그러니까 우리처럼 평안도 여자들은 함경도 여자들이 피부도 하얗고 이렇게 수원 집안 얼굴도 조그마하고 이렇게 예쁘다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 내려와서 보니까 그 남남북녀의 원호가 강계미인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그게 그럼 어떻게 그렇게 왔어요? 하니까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이렇게 때.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미녀를 이렇게 하는 뭐 책을 쓰시는 분이 있었대요. 근데 강계기생, 평양기생, 한양기생 뭐 이렇게 기생이 5도 기생으로 있었는데 맞아요. 그중에 강계기생이 제일 이쁘더래요. 그래서 저도 그 요새 한국 와서 책을 많이 봤는데 네. 강계 기생에 대해서 엄청 많이 서술돼 있고 세상에. 강계 미인도를 봤거든요. 어딘가 모르게 유나 씨처럼 생겼더라. 저처럼 생겼어요? 어딘가 이렇게 좀 모르게. 갸름하면서 이게 좀 아니고? 서양 쪽으로 가름하잖아요. 아니 저는 이렇게 얼굴이 좀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아이로크 같이 생겼잖아요. 약간 서양 쪽으로 생겼는데 강계 미인이 약간 서양 쪽으로 생겼어요. 강계 여자들은 미인이 많다고. 근데 왜 이게 우리 북한에서는 일려 앉았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북한에는 여자를 누가 많이 일려줬어요. 김정숙이. 그래서 해령 여자가 미인이다 이런 말이 또 많이 돌았는데 사실 해령 여자가 그렇게 미인은 없어요. 뭐 백살구 많이 먹어서 미인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사실은 김씨 가문의 마누라들은 대체 청진 여자야. 알고 있어요. 이설주도 그러네. 이설주도 청진이고요. 김정일이 본 부인 김영숙도 청진 여자고. 그래 두 번째 마누라지 예, 김정숙이가. 예, 김정숙이가 그러니까 공민 중에 마누라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부인이라고 올라가 있는 거가 김일성이 도장을 찍어서 이게 네 마누라라고 정식 결혼한 사람은 김영숙 청진 여자입니다. 그래서 청진 여자들이 대체로 근데 이쁜 게보다도 좀 약간 좀 이게 생활력이 강하시고. 이게 빨치산 주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된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저는 그분들이 왜 됐다고 생각하냐면 이분들은 이 속대가 있어요. 대가 굳고 심지가 있고 이 함경도 쪽의 여자분들은 보면 이 리더십이 있고 확 잡아 끌고 추진력도 장난 아니에요. 근데 평안도 이렇게 하면 또 평안도 분들이 또 뭐라고 하겠나? 우리 엄마나 나나 봐도 맹해. 근데 거기도 맹하지? 우리 항해도 사람들은 우리 부모들이 항해도 분들이거든요. 네. 땡해. 땡하고 맹하고.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너무 순해. 순해요. 욕도 없어요. 욕도 못해. 네. 그 우리 아빠 엄마가 부부싸움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어떻게 싸움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난 그거 보고 우리는 웃었잖아. 우리 아빠가 뭐라 말하니까 엄마가 막 좀 약간 대꾸 아닌 대꾸를 했어.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하는 말이 야 살기 싫으면 가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하는 대답. 우리 같으면 막 머리 풀이도 치고 뭐 하겠는데 보기 싫은 사람이 가시라요. 대꾸가 그게 싸움이야. 두 분 다 항해도시구나. 근데 어떻게 청진에 올라와서 하셨대요? 우리 아빠가 태어난 곳이 옹진이라고 해가지고 전쟁 때 전에는 신해방 지구였어. 그쵸, 항해도. 원래 항해도에서도 남쪽 지역 돼가지고 그게 옛날에는 한국이었어.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연백평화 뺏어올 때 뺏어왔구나. 뺏어갔거든. 그래서 거기 지역 사람들은 대체로 군대를 북쪽으로 갔다. 맞아. 그래서 우리 아빠가 지역 청진에서 근무하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이렇게 폭격에 돌아가셨다 해서 열사자 가족이었어.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거기서 대학 추천을 받아서 거기 청진에 떨어지. 우리 아버지는 철저하게 청진에 떨어지려고 노력했지. 왜?
그 전쟁인 거기는 청주는 전쟁이 안 일어난 곳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 살면 다시는 전쟁은 안 겪겠다. 이런 생각에 청진에 떨어진 거고 아무래도 항해도 가도 부모 없는데 그렇죠. 여기도 부모 없어. 그래서 또 결혼은 그래도 항해도 여자를 데려와야지 해가지고 친척집 갔다가 오는 길에 어머니 된 눈이 뿅 하게 해서 하트 날리면서 또 데려왔고. 야, 두 분 다 앞에만 하시니까 청진에서 사시면서 힘드셨겠는데 그러니까 말투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하면 우리 엄마는 너무 자유로웠어. 왜 자유로웠는가 했더니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다 좋은 이렇게 살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또 자식들은 또 청진에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그런 엄마 아버지가 싫었어. 우리 아버지는 또 단일꾼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말이 조곤조곤 했거든. 그래가지고 물에 탄 듯이 뭐 어떻게 너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우리 어머니가 조용하게 살았어. 나는 그게 너무 왜 저러지? 좀 나가 좀 싼도 좀 하고. 그러니까 항해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한반도 지도를 절반으로 딱 접으면 항해도 지역이 돼요. 근데 이제 전쟁 때, 6.25 전쟁 때 북한으로 올라가다가 힘들다고 주저앉은 게 항해도. 북한에서 먹고 살겠다고 한국으로 내려오다가 야 너무 힘들어 이제 못 가 하고 주저앉은 게 항해도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유부단하다는 거예요. 그치. 그런다고 북한에서는 땡해도 그랬는데 뭐 지금은 꾀도래 꾀도. 그래가지고 네. 저는 이 자강도에서 왔다 하길래 자강도에서도 물론 뭐 탈북도 하고 하는데 스토리 제가 솔직히 말해서 윤아 씨 스토리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거든. 대한민국에서 탈북자 치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한 데서 새로운 것은 안 나오리라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돼서 아니 이분이 또 군인 가족이었다면서 네. 대한민국에 올 생각을 하고 어떻게 자강도에 살았으면 탈북 안 했죠. 자강도에 살았으면 절대 탈북 안 했고 자강도에서는 뭐 저거 아니에요. 강계정신, 자력갱생, 연영무기가 제일 먼저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그 완전 꿰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아예 충성심밖에 없어요. 그리고 북한이 권한의 행군식에 다 굶어 죽어나갈 때 자강도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그 이유는 군수무품 공장들에서 북한이 무기를 밀매를 많이 했어요. 하지 말라는 건 더 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39호실 비자금이나 이런 걸 다 무기를 판매해가지고 끌어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군수공장이 자강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름칠 하려면 기름도 들어와야 되고 공장이 돌아가려면 전기 들어와야 되고 일 시키려니까 공급해줘야 되잖아요. 그 배급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살겠다고 뛰는데 장군님을 지키겠다고 나와서 강계정신 부르짖고 막 한 번은 동상 폭파하겠다고 폭탄 설치를 했는데 그걸 다 끌어안고 죽은 거예요. 강계시에서. 그러면서 강계정신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고서는 배급 주니까 이 사람들은 뛸 생각을 안 하죠. 우리 맨날 그 강계 시에 나가가지고 민족 반역자들 때려 죽이자 그러면서 뭐 보니까 전화기 그 1호선을 갖다 팔았대. 그랬다고 우리가 그때 막 아니요 걔 장군님의 1호선을 갖다 파는 그런 정파분자들이 있을 수 있나 하면서 막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아예 깨지 못하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이제 스키 부대. 거긴 독립여단이라 최고사령부 직속이에요. 그러니까 또 거긴 또 보급도 좋아요. 경보부대고. 그렇지. 그러니까 스키 부대는 또 김부자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부대였거든요. 그래서 김정일 때는 단 한 번도 스키 부대의 정체를 밝힌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현지 지도를 우리가 한 3-4번 받아도 항상 뭔가 거짓말로 나와. 어디 654 군부대를 현지 지도하셨다. 654 아니거든요. 그치. 근데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저렇게 나가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김정은 정권에 올라오면서 열병식에 우리 부대를 세우더라고요. 그 정도로 김부자들이 여기에다가는 보급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탈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 때 그 부르주아들이 하는 이 현악 바이올린을 내가 배웠죠. 글쎄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그리고 또 강계 일고중 다니면서 영어를 또 샤브락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없었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마지막 때 그때 월동 훈련 나갔을 때 이 술 먹고 이제 훈련하고 막 이러잖아요. 북한은 그렇지. 네. 술 먹고 운전하는 것도 술 먹고도 막 운전하고 그리고 무슨 훈련도 나가는데 아버지는 그때 당시 이 보급품 이게 할 때 개털 장갑을 주더래요. 참모장이니까. 그걸 신병한테 벗어줬대. 벗어주고 어떻게 훈련을 어떻게 했는데 눈에 이렇게 팍 씌었대요. 눈사태가 난 것 같아요. 눈에 이렇게 팍 씌었는데 사람이 구조하려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북한은 지게차가 와서 뒤집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파묻힌 상태로 어떻게 코만 밖으로 나왔는지 그리고 정신을 잃은 거죠. 그리고 한 2-3일 지나서 찾아내니까 다 수족이
오른 거예요. 그렇지. 이게 다 밖으로 나. 그러니까는 바로 그냥 11호병원으로 직승기로 데려갔는데 이쪽은 어떻게 해서는 뭐 오른손잡이니까 이쪽은 어떻게 해서든 뭐 살린다면서 했는데 여기가 그렇게 많이 오르더래요. 이거는 그냥